네.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감기 안 드셨어요? 저는 감기가 들락말랑 뭐 이러고 있어요. 방에 난방을 이렇게 틀지를 못하니까, 저는 이제 저희 3명은 큰 방에서 같이 자고, 저는 혼자 자는데, 난방을 틀고 자기가 힘들죠. 난방비 때문에.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서 초저녁에 좀 켰다가 이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진짜 막 냉방이야, 냉방. 그래서, 제가 끄고 싶어서 끈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우리 안 사람이 와가지고 끄고 가. 예.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더 추워지면 이제 어떡해요. 예. 전기장판 깔고 자고. 자, 근데 다 이제 그렇게 사니까 예. 자, 우리 오늘 할 때가 전자계약부터죠? 예, 전자계약. 정자계약 안 해보셨죠? 해본 사람 거의 없죠. 저도 못 해봤어요. 일단 손님들이 전자계약 하는 걸 원치 않아요. 네. 그래서 나라에서는 권장을 하지. 전자계약 하라고. 세금 같은 거 못돼 먹게 만들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권장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손님들은 안 하죠. 안 하는데 이제 전자계약이 뭐냐면 앱이 있어요. 앱. 계약체계라는 앱이 있고 그걸 받으셔가지고 다운받으셔서 그 안에 들어가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가 쫙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해 두셔야 돼. 그 앱에다가. 그리고 이제 손님이 전자계약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앱에서 계약서를 만들어 놔야 돼. 이 사장이 만들어 놓고 그 손님들한테 그 앱에 들어오라고 그래야 돼. 들어와서 전자서명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전자계약이에요. 그 제일 마지막에 제가 또 공인인증서로 전자계약을 해. 그러니까 전자서명을 해. 그러면 끝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전자계약을 했을 때 우리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배울 텐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우리 매매했을 때는 중개업소에서 하거든요. 그 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 신고하는 것을 면제시켜줘요. 그 면제시켜준 이유는 그 앱에서 전자서명을 해갖고 저장을 누르는 순간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내용이 있죠. 그게 추출이 돼가지고 정보가 그 관청으로 이송이 돼요. 그러니까 따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개업소 사장님들한테 꼬시는 거예요. 야, 이거 매매했을 때 실거래가 신고를 전자계약하면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손님 중에는 다수는 아니지만 세금 때문에 다운 계약서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다운이 아니래도 자기 이게 노출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자계약 하는 것을 대부분 꺼려해요. 그러니까 이용이 안 돼요, 거의. 예,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있어. 젊은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철자가? 자신이 없어요. 젊은 친구들 중에 가끔씩은 전자계약을 어디서 들어갔고 계약을 하겠다고 막 하는 경우가 있어. 월세 계약도 전자계약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거 하겠다고 오시는 손님들이 가끔씩 있어. 그러면 설득을 하죠. 그거 할 필요고 이거 하면 된다고. 그럼 보통 넘어오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꼭. 그러면 딴 데 가라고 하셔야 돼. 골치 아파. 우리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 딴 데 가라는 소리요. 드물어요, 드물어. 네, 그러니까 전자계획 어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중으로 봤을 때 30회 때 나오고 지금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출제될 내용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전자계약이 이런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건 나올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할 때 보면 시험 볼 때까지 한두 번 제대로 공부하면 많이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면 돼. 자, 요 손해배상 책임과 이제 보증 설정 제도로 왔습니다. 여기. 요게, 그래서 요거, 페이지가 167페이지인가요? 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 보니까 요게 되나 모르겠네. 봐봐요, 여기 되잖아요. 칠판에 이게, 아니, 이제 제가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처럼 나이가 좀 들고 그러면 이제 상관없는데, 젊은 친구들, 이게 이제 앞으로 오는 시대가, AI 시대가 올 거잖아요. AI는 시대 정도가 아니고 혁명이라고 불릴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 그 젊은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자기가 회사에서 무슨 보고서 낸다든지 그랬을 때 삼성 같은 경우에도 거의 쓴대요. AI 쓰는 걸 갖다 해서 보고서 올리고. 왜냐면 개인이 이렇게 아는 지식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인터넷상의 정보를 싹 모아서 딱 하게 되면, 그리고 그걸 그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게 훨씬 더 질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회사 다니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 내부 그게 있는 모양이더라고. 다 바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중개업소 이제 사장님들 중에 보면 AI와 관련돼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배우시는 분들이 이제 하나, 둘 생기고 있어요. 젊은 친구는 더 많겠죠?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이용될지는 몰라. 근데 이제 분명히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저 전자계약 전도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완전히 틀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하시는데 땅을 갖다가 좀 하신다 그러면 부동산 일반도 마찬가지지만 땅 같은 거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드론이에요, 드론. 들어서 드론 자격증 따는 거 있잖아요. 시간 되시면 따두는 게 좋아. 특히 남자분들, 땅 하실 분들은 요게 있어야 어떻게 해요? 드론으로 찍어가지고 손님이 딱 왔는데 어떻게 해요? 요 땅입니다, 나온 게. 그러면 손님이 어떻게 되겠어? 자기 눈앞에 보이잖아. 옛날에는 어떻게 그냥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죠? 실물이 아니고 지도에 요 땅이에요, 요 땅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소개시켰잖아. 그럼 이렇게 한 거랑 위에서 드론으로 찍어갖고 그 땅 모양이라든지 그런 걸 딱 이렇게 입체감 있게 보여주는 거는 차원이 틀리겠죠? 이 얘기를 왜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또 하려고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자, 부동산 사장님이 배상 책임지는 경우가 법에서 있는데, 간단해요. 언제적에 물어주는 책임이 있냐, 이거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떠나서 배상 책임은 구조가 똑같아요. 행위가 있어요, 처음에. 그 행위 때문에 손해가 나야 돼요. 그러면 손해 입은 사람은 요 행위 저지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물어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다가도 갑자기 또 뭐가 생각나네? 네. 이거 하다 보니까. 저 이거 하면 참여하고 싶어요. 손해배상 청구. 이게 모든 손해배상이 구조가 똑같아요. 요 저지른 사람한테. 예. 지금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직접 자영업 하신 분한테 이제 얘기 들어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아침에 오면서 이제 유튜브 뉴스 보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만 쫙 모았더라고.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3분의 1 토막이 났대요. 응? 계엄 전에 비해서. 그 상태가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분의 1 토막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위법한 행위다 그런 게 입증이 되면, 그죠? 자영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해 입은 거 아니야?
인과관계가 드러나잖아. 그럼 물어라고 해야지. 저도 배상 청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강생이 조그마가지고 영향이 없을 것 같죠? 아, 있어요. 세월호 때도 우리나라가 순간적으로 멈춤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도 약간 그런 현상이 있어. 그 정도만큼은 아닌데. 그러면 물어라고 해야지. 전 뭐 피해가 크질 않으니까 10,000원만 달라고 할 거예요. 우리나라 5천만이니까 5천만이 10,000원씩만 달라고 하면 얼마게요? 아, 저는 정신적 충격도 있었. 그날 했을 때 입었던 정신적 충격도 있다고 생각해서 많이도 안 달라고 안 할게요. 10,000원만 달라고. 나중에 이거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저 참여하려고요. 10,000원이라도. 이게 손해배상 청구 구조가 맨날 똑같아요. 그럼 저지른 사람은 그러면 올바른 행위를 했을 때 책임져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이 행위가 올바른 행위가 아니겠죠. 잘못된 행위겠죠. 그래서 잘못된 행위를 해갖고 손해를 끼쳤을 때, 이 손해는 가만히 보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있고, 아까 우리 자영업 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그 매출이 줄어드는 거, 그 다음에 정신적 손해가 있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받은 멘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게 다 손해에 들어가요. 물어달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구조가 민법이든 뭐 행정법이든 똑같아. 국가배상이든 다 똑같은 구조예요. 그런데 중개사법으로 오면 요 행위 저지른 사람이 누구냐? 부동산 사장님이에요.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사고를 친 거야. 그럼 피해 물어달라고 할 수 있는 손해 입은 사람은 누구요? 손님이죠. 의뢰인이죠. 그러면 손님은 부동산 사장님 때문에 피해 입었다 이거예요. 요 때문에 요게 때문에 요걸 유식한 말로 할 때는 인과관계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인과관계란 말을 민법 시간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인과관계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그 분야는 형법이에요, 형법.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인 할 때 인자예요. 원인. 요 과자는 결과할 때 과자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경우 이게 원인. 요 원인 때문에 요 피해가 발생했다 이거예요. 이게 인정이 돼야 이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판사들이 이거 인정해 줄 때 야, 인과관계 없다 그러면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한데 이제 시험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 시험에서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잘못된 행위를 한 게 뭐냐? 두 가지를 봐요. 법에서는. 하나가 중개행위 하다가 잘못 소개한 거예요. 중개행위. 이 중개행위가 뭐냐면 소개행위. 옛날에는 소개업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소개하다가 잘못 소개한 거예요. 그 잘못 소개한 대표적인 사례가 뭘 들 수 있냐면 빚이 많은데 빚이 별로 없다고 설명한 거예요. 사례는 진짜 많아요. 근데 복잡하니까 제일 와닿는 게 뭐냐면 빚이 없다는 집에다가 세입자를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근데 빚이 있었다는 거지. 빚이 많은 걸 어땠어요? 속인 거죠? 잘못 소개한 거죠? 그래서 들어갔던 세입자가, 의뢰인이 세입자, 임차인, 세입자가 들어갔던 세입자가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보증금 걸었던 돈을 날려먹었다. 크게 손해가 되는 거지. 재산상 손해죠? 그러면 물어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판사는 야, 부동산 사장 물어줘. 이렇게 판결 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해하기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그래서 소개할 때 빚이 많은 집이다 그러면 소개를 안 하시든지 소개할 때는 빚이 많다는 걸 뭐예요? 얘기해주고 그런데도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되면 내 책임은 거의 없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자, 근데 드물지만 중개 사무실을 빌려주는 케이스가 있어.
사무소 제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동산 사장이 A야. 근데 A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사무실을 딴 사람한테 맡겨. B한테 맡겨. B니까 C한테 맡겨갖고 C가 활동을 해. 근데 보통 C는 무자격자가 많아. 야, 너가 운영하고 요 소득 이득 생기면 나하고 반띵해. 이렇게 해가지고 맡기는 수가 있어. 그 맡아서 하는 C가 그 부동산 사무실에 온 손님한테 사고 치는 거야. 그럼 부동산 사무실에 온 손님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 사무실로 와서 지금 거래를 한 거예요? A. 근데 실제는 누가요? 무자격자 C가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C가 잘못한 게 맞는 거지만 따지고 보면 누가 원인을 제공한 거야? A. 그래서 우리 법은 요 30조인가 거기 2항에 사무실을 맡긴 부동산 사장 너는 직접 잘못한 게 아니어도 책임져 그랬다고. 그러니까 사장이 부동산 사장 A가 직접 사고 친 건 아니야. 근데 맡겼더니만 맡아서 하는 사람이 사고 친 거야. 그래도 물어주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요 위에 거보다 훨씬 적겠죠. 요게 많고 그 다음이고 요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기 보면 일반적 구조 이렇게 되고 요런 손님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 물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법조문에서 정신적 손해는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온당한지는 모르겠어. 근데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일단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법을 잘못 만들어 놨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걸 따지면 안 돼. 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얘는 빠져요. 최근 시험에 한번 나왔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세입자 같은 경우에 자기 보증금이 1억이라고 쳐봐. 놓고 들어갔는데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경매 넘어가가지고 1억을 다 날려먹었네. 그러면 정신적 충격이 있을까 없을까? 거의 미치기 직전일 거야. 근데 정신적 충격에 따른 손해는 물어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지, 법상. 온당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30조 1항 책임입니다. 밑줄 그어보시면 요게 중개행위 책임이에요. 아이고, 요게 좀 요 중개행위 책임이 30조 1항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중개행위 하다가 소개하다가 잘못한 거지. 이때는 잘못이 있을 때예요. 잘못 소개한 거. 빚이 많은데 빚이 없다고 설명한 거예요. 그때 책임지는 거지. 그래서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장은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나 과실로, 고의는 일부러 그런 거, 과실은 뭐예요? 실수로 그런 거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거래 당사자, 요 손님이죠, 손님? 의뢰인? 무슨 손해?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는 그 손해를 물어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고의과실 얘기가 나오죠. 잘못한 게 없으면 책임 안 지는 거예요. 뭐 실제 사례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나중에 나올 때마다 설명드릴게요.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여러분도 잘 아는 사건이니까 여기 보면 전세보증금 편취 이런 얘기 나오죠. 옛날에 얘기만 들으세요. 옛날에 그 다가구 원룸 있는 촌에 부동산 사장이 다가구 원룸 주인들한테 신뢰를 쌓아갖고 오랫동안 거기서 막 같이 있다 보니까 믿어버려. 그래서 그 부동산 사장님이 다가구 원룸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을 다 맡아서 해.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다가구 원룸 그 맡아서 하는 부동산 사장님이 주인 몰래 원룸은 뭐 월세 계약이 일반적이라고 봐야 돼요. 다가구 원룸은. 근데 월세 계약을 주인이 좀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전세 계약으로 싹 돌린 거야. 그래서 그 돈을 자기가 받아서 수십 채 되니까 그걸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수십억이 된 거야.
그 돈을 갖고 중국으로 튀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전세기간 끝나서 나가려고 이제 전세금 맡겨놓은 거 주쇼 그러니까 부동산이 사라진 상태. 그래서 집주인한테 전세보증 1억 주셔야지 이렇게 된 거야. 1억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사건이 터져갖고 뉴스까지 나오고 그래. 근데 이게 들어보셨죠? 혹시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 세상을 등지고 사신 거야. 가끔씩 한 번씩 터져. 그러면 또 터져. 그게 한 번 딱 터지고 끝 이게 아니에요. 맨날 반복돼. 또 잊어먹을 만하면 한 번씩 툭 터진다. 그래서 그 돈 모아가지고 튀어버리니까 그 전세 보증금은 누가 물어줘야 돼? 주인이 물어줘야 돼? 주인은 받은 적이 없는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사기꾼인데 그걸 편치라고 그래. 편치. 그 부동산 사장님이 책임지지 주인이 책임질 게 아니거든. 그러면 1억을 갖다 전세 보증 1억 2억 날린 사람은 붕 뜨잖아. 그러면 누구한테 배상 청구 받아야 돼? 부동산 사장한테 받아야 돼. 주인한테 못 받아. 주인은 받은 적이 없지. 모르는 일인데. 큰일이지.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은 지금 중국 갔다니까?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야? 소개시킨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어. 응? 근데 그거 자기가 지금 사기친 거 아니야 지금. 그쵸? 누가 소개시킨 게 아니고 자기가 사기친 거 아니야. 중간에 소개시킨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킨 사람한테 뭐라고 물을 건데 그것도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거기 날려먹은 사람들은 다 이제 진짜 돈 날려먹는 거야. 어디 받을 데가 없어.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그 부동산 사장님이 중국 떼먹고 중국 간 사람 있잖아. 부동산 사장. 그 사람이 중개업소 사장이다 보니까 보험에 들어놓은 게 있어. 보증보험. 그때 당시 사고 났을 때는 1억까지 물어주는 거야. 지금 2억으로 올랐지. 근데 1억까지 물어주는데 그거 어디다 붙여,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판례가 나온 거야, 이게. 그 중국 가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잡아와야 될 텐데. 그런 사람 벌 받겠죠? 그 우리 착각입니다, 그런 거. 근데 만약 그런 사람 이번 생에 벌을 안 받으면 다음 생에 받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번 세계는 어떻게 잘 빠져나갈지 모르지만 다음 세계에 가면 이제 우리가 모르지만 하여간 뭔가가 또 있어. 참 그래서 그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은 모르니까 진짜 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이렇게. 자, 두 번째요. 가로 2번. 자, 여러분들 신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있어요? 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아. 조물주가 있는 것 같아. 무서워요. 사무소 제공 책임 두 번째. 이거 아까 사무실 빌려준 거라고 그랬죠? 오케이. 요거 30조 2항에 나온 건데, 요 옆에 무슨 책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 이건 뭐냐면, 사무실을 맡기고 빌려줬다 그러지, 직접적으로 사고 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맡아서 하는 사람이 사고 친 거죠? 맡아서 운영하는 사람이 사고 친 거예요, 밑에 것은. 그래서 보면, 개업 공인인증사 사장님은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 여기 아까 C, 무자격자 있죠? 중개활동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손님인 거래 당사자에게 어떤 손해 입혔어요?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는 그 손해를 물어줄 책임이 있다. 30조 2항 이번에는, 그죠? 1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무실을 갖다가 딴 사람한테 맡기고 빌려줬을 때는 직접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고 해도 맡겼다는 이유만 가지고 책임져라. 예. 그걸 무슨 책임이라 부른다고요? 그렇지. 이러면 돼요, 이제. 큰 틀이 마련됐어요, 지금. 그래서 본 거고요. 오케이. 이런 것들 넘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나온 얘기요. 보증 설정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은 사고 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진짜 돼 있다니까? 그건 자기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닐지라도 실수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동산 일은 정말 뭐 별거 한 일도 없는데 뭐 좀 등기부 좀 띄어서 보여주고 그러더니만 계약서 쓱싹 쓰더니만 300 내놔. 이렇게 하니까 한 일도 별로 없는데 돈을 해준 일도 없는데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해. 그쵸? 그런 사람들은 빨리 중개업소 사장님을 만들어주면 돼요. 만들어주면 그 말이 쏙 들어가고 다른 얘기 할 거예요.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가. 그건 전혀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하면서도 뭐예요. 노심초사하는 게 있어.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되지 않을까? 맨날 그 생각뿐이야.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일반인은 생각 못하지. 왜? 자기 입장이 아니니까. 근데 한번 해봐. 그러면 300도 적다고 그럴 것이요. 응? 응. 약간 뭐지? 생명수당? 위험한 일을 하는 거야, 이게. 언제 딜지 모르는 일이라고, 언제 막 뒤어가지고 화상 입을지 모르는 일을 하는 거라고, 이게. 험한 일을 하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자,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어떻게 하냐면, 얘는 언제 사고 칠지 모른다 이거예요. 왜냐면 실수로라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사고 치면 손님들이 당하잖아, 이제. 그래서 손님들 보호하려고, 야, 너 돈 묻어놓고 해. 너 물어줄 돈 만들어 놓고 해. 이거예요. 그게 보증 설정이에요. 이게 부동산 사장님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들은 지금 현행법은 2억 하도록 돼 있죠, 최소? 법인은 4억 이상이에요. 이렇게 보증 설정하십시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네. 근데 이제 그런 위험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고객들 돈을 많이 관리하는 경우 있잖아요. 고객들 돈을 많이 관리하는 경우. 이때는 돈 보면 사람이 헷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볼 때다. 대부분 업체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것일 때는 보험에 들게끔 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는 거지. 저 자세한 건 모르는데 옛날에 보면 그저 다단계 판매 이런 거 있잖아요. 다단계 다 잊어먹으셨죠 또. 다단계 다단계 뭔지 모르세요? 오. 저희 어머님이 여기 소속돼서 일하셨다가 혹 가잖아 이거. 저희 집하고 많이 관련돼. 저희 엄마가 여기 또 몇천만 원 또 날려 먹었어. 뭐 다이아몬드가 되면 어쩌고 많이 하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무슨 그거 됐고. 제 동생이 집에 돈이 없으니까 대학교 다닐 때 이거라도 해갖고 좀 해보려고 했다가 우리 동생은 일찍 정신 차리고 나왔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취직하고 해서 지금 건설사 다니는데 그래도 안 빠지고 나온 거지. 잠깐 했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희 동생 얘기 들어보면 집에서 학비 이외에는 생활비를 못 주니까. 그 생활비 줘도 뭐 얼마 되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면 막 눈물 나, 진짜. 밥도 못 사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형제 중에 제일 부자야. 왜? 결혼을 엄청 잘했어. 제일 부자인데 제일 걱정이 많아. 그러니까 그게 제가 느끼는 거지만 부자다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 걱정은 재산이 많은데도 쌍수받을 재산이 많아. 재산이 많은데도 그래도 지금도 만나면 계속 지금 잘 연락도 잘 안 돼. 바쁘대. 힘들고 바쁘대. 그러니까 돈이 행복을 결정지어 주는 거 아니야. 제가 봤을 때. 근데 요 위에 동생이 한 명 더 있거든. 걔는 별로 부자도 아니야. 집 한 채밖에 없어. 그 집 한 채가 딸랑 그거 다야. 그런데도 거기는 그냥 잘 즐기고 살아. 그러니까 두 집안을 딱 보면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 물론 돈이 있어야지. 이걸 왜 얘기했지? 여기도 보증 설정합니다.
다단계 판매 업체도 하게 돼 있어요. 왜? 사고 위험성이 높거든요. 이거요. 이것도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업이 있고, 따지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거예요. 불법이 있고 그래요. 불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합법적으로 다단계 하면 돈을 벌겠어요? 불법으로 하면 돈을 벌겠어요? 그렇지. 여기 불법의 대표적인 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 있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 그거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하면 돈을 그렇게 해야 돈을 벌거든.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중개업소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험에 들거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보증보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1년치 보험료가 이제 옛날에 20만 원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액수가 1억에서 2억으로 올라가니까 한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사이?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까먹었어. 한 5만 원 전후 이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1년치 보험료가 그래요. 이게 소멸성 보장보험이에요. 1년 동안 2억 하는데 1년에 들어간 돈이 얼마라고요? 25만 원 정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 2억을 딱 묻어놓고 그런 거 아니고. 그 다음에 공제도 비슷해요. 공제는 협회가 운영하는 거예요. 협회가 운영하는 건데 공제료가 여기보다는 조금 비싸요. 여기가 한 25만 원이면 여기 한 27만 원 돼요. 저희가 왜 보험에 들었겠어요? 2만 원 아껴보려고 든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공탁 있죠, 공탁. 공탁이 있다. 공탁은 법원에다 하는 거. 법원 공탁 이렇게 들어보셨죠? 법에서는 공탁 얘기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공탁 얘기 나오면 그 법원에 어떤 공탁 기관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고요. 대부분 신한 계좌예요. 근데 누구 명의로 돼 있다? 법원 명의로 돼 있어요. 계좌가. 거기다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공탁이에요. 신한은행 모르세요? 우리나라 유명한 은행인데? 그게 공탁이에요. 그래서 공탁 해놓으면 이자도 붙여주죠? 몰라요? 이자 붙여줘요. 공탁을 해주면 이자를 붙여줘. 그러니까 돈 많이 있으면 공탁 같은 거 해보세요. 나중에 이자를 붙여준다고. 그 이유가 그 돈을 여기가 이자 놀이해. 아시겠죠? 여기 받아야 받아. 엄청난 돈이 쌓이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하나 좀 해볼게. 신한은행하고 법원은 무슨 관계가 있나 봐요. 한번 조사를 해봐야 돼. 다른 데하고는 잘하는데 신한하고 그렇게 잘해. 법원 가보세요. 신한은행이 많지. 뭐 불법을 했겠습니까? 공탁이 그래요. 근데 공탁은 2억이면 아이고 공탁이잖아요. 2억이다 그러면 2억을 갖다가 여기다 계좌에 넣어놔야 돼요. 4억이다 그러면 4억을 넣어놔야 돼. 공탁 하시겠어요? 공탁할 돈이 없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근데 보험이나 공제 들어요 보통.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보증 설정 방법 3가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공제 이런 거 말씀드렸고요. 사실 이제 협회 입장에서는 요 공제료 들어와서 또 까지 요새는 공제료 들어와서 굴리는 돈이 엄청난 돈이 들어와요. 협회가. 제가 기억할 때는 협회 재정의 절반 정도가 공제료로 들어온 수입이야. 그거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협회가 공제 사업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 완전히 협회는 가난한 집안이야. 근데 뭐 때문에 협회가 돈을 많이 굴리게 돼요? 공제. 이렇게 되지. 그래서 협회는 나중에 여러분한테 공제 드세요, 공제 주세요 맨날 문자 와. 왜? 그게 협회 사업이야. 자, 근데 협회 저번에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협회 지부장. 협회에서 지부장이다 그러면 엄청 높은 거예요.
지부장 그러면 이제 서울특별시 지부장 이렇게 돼요.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럼 회장 다음 정도가 돼요. 다음번 회장은 거의 서울시 지부장, 경기도 지부장 중에서 거의 나올 정도예요. 왜냐면 거기가 회원업소가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선거 기간이 좀 다가오는 모양이더라고. 저번에 이제 교육 갔을 때 보니까 그 연수교육 할 때 부동산 사장들이 모여 있잖아. 이렇게 인사하러 왔더라고. 그러면 좀 약간 불법인데. 그게 그 안에도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저촉되지 않게끔 인사말을 하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온갖 세상 탈법에 그냥 그거예요. 근데 그 법에 안 걸리게끔 이렇게 발언하고 가더라고. 그 모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서울시가 북부 지부장이 있고 남부 지부장이 있나? 한강 기준이에요, 한강. 경기도 북부 지부가 있고 남부 지부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합쳐서 지부장이 4명이지, 4명. 근데 요 지부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 말씀하시냐면 공제료는 어느 정도 들어오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세 사기 있죠. 전세 사기 사건에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끼어들어 있죠. 거기서 소송 걸려가지고 물어주라고 판결이 지금까지도 꾸준히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공제로 들어온 돈이 고갈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옛날엔 그거 남아가지고 그거 갖고 돈 불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저도 이거 생각 못했거든요. 전세 사기 사건이 지금 협회를 망하게 하고 있다. 자기들 힘들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쓰고 있었다가 지금은 50만 원도 못 쓴다는 거예요. 협회도 힘들다 그러더라고. 참 힘들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년 들어야 되거든, 매년. 그러니까 힘들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액수 지금 말씀드렸네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들어가겠죠. 몇 페이지예요 지금? 저는 172페이지. 2억 원 이상 여러분들은 아까 법인일 때는 얼마요? 4억 이상 이렇게. 분사무소 하나당 요거 이제 시험 문제 가끔 나오네요. 분사무소 하나당 얼마? 2억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보증기간은 시험에 나올 건 아니에요. 나올 건 아니고 참고로 보통 1년짜리 많이 들어요. 1년짜리. 2년짜리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보통 1년짜리 든다. 자, 그 다음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간이 1년짜리 들었는데 9월달이 갱신 기간이에요. 9월 10 며칠인데 끝났죠 지금. 다시 갱신했죠. 기간이 만료가 돼서 다시 설정하는 게 이제 우리 일이에요. 아까 1년 단위로 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만기가 9월 10 며칠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갱신을 했죠. 갱신했는데 예를 들어 만기가 9월 17일이다 그러면 요 9월 17일까지 갱신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알아서 막 문자 보내줘요. 갱신하라고. 그리고 보험 들었다가 공제로 옮길까봐 막 문자 보내줘요. 우리가 알기 싫어도 알게 돼. 그래서 갱신한다고. 여태까지. 그러면 다시 또 1년 연장 이렇게 되죠. 그 입금하시고요. 그 다음에 증서 다시 보내드리고요. 고쳐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막 그래. 이게 갱신 재설정이야. 늦어도 언제까지 하시면 돼? 기간 만료일까지 하시면 돼. 근데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문자 오는데도 바빠가지고 놓쳐갖고 요 날까지 안 하고 12월이 돼버렸네. 그죠? 그러면 이때 정신 차리고 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 전에 계약서 썼을 일이 있잖아. 계약서를 요때 써줬는데 그게 사고 터진 거야. 그러면 손님은 어떻게 돼 이제? 보험금 못 타. 그때 손님은 그 손님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손님이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있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 근데 거의 없고요.
가끔씩 사장님들 중에서 정말 극단적으로, 정말 드문데, 극단적으로 어려우니까, 해보니까 뭐 사고도 안 터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문자를 받고도 안 하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거 큰 거야, 이거. 이렇게 했다가 들키죠? 그러면, 기본이 영업정지요. 업무정지. 그 다음에 등록 취소까지도 갈 수 있어요. 만약에 그 기간에 만약에 사고 냈다 그러면 영업정지로 안 끝날 것이에요. 등록 취소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수험생으로서 알아야 될 내용도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실무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많아요.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이게 뭐냐? 사고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 사고나. 이게 훨씬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사고 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고 터지면, 만약에 이제, 2억짜리 보험에 들었어. 근데 이제 사고가 나버렸어? 그래서 이제, 재판에서 1억을 주라고 판결 났다고 쳐. 그러면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1억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서울보증, 여기 보험이지만 사실은 서울보증보험밖에 없어요. 서울보증보험 여기 들어요. 우리 2억짜리 가입을 했죠. 근데 낸 돈은 한 25만 원 정도 냈죠. 근데 판결 나기는 중개업소장이 잘못했으니까 1억을 지급하라고 판결 난 거예요. 그러면 이 보험회사는 얼마를 줘요? 피해자한테 1억을 주겠죠. 얼마를 받아먹고 1억 주는 거예요? 25만 원 받아먹고 1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보험회사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뿔나겠죠. 25만 원 받아먹고 1억을 줬으니까. 근데 이렇게 사고 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 여기 남는 장사예요. 손해본다고 하면 안 돼. 이게 드물으니까. 플러스라고 플러스. 자, 그런데 요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요건 의뢰인 손님입니다. 의뢰인한테 1억을 줬어. 근데 사고 친 사람은 여기요. 색깔 바꿔볼게요. 부동산 사장님이야. 그죠? 그러면 요 보험회사는 주고서 25만 원밖에 안 낸 부동산 사장한테 어떻게 할 거야? 그치, 이렇게. 야, 내가 너 대신 일단 1억 물어줬다. 내놔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1억을 다 줘야 될 일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요 사람의 잘못 정도에 따라서 보통 판사들이 이제 소송 걸려서 인정을 해주는데 야 5천 지급해 7천만 원 지급해 3천만 원 지급해 그 금액은 달라요. 어쨌든 물어줘야 돼 구상권. 그런데도 이 부동산 사장님은 계속 중개업을 하고 싶죠. 그러면 이렇게 손해배상금이 1억 지급된 요때부터 중개업을 계속 하려고 그러면 며칠 안에 15일 안에 또 보험을 들어야 돼. 근데 보험을 들려면 이걸 안 물어내면 보험을 안 들어주겠죠? 딴 데 가도 못 들어요. 그 사람들 바보가 아니야. 저기서 저기 보험회사에서 지금 사고 쳐갖고 보험회사에서 물어줘 놓고 거기도 안 물어주고 협회 와가지고 저 가입할 테니까 들어주세요. 그럼 협회가 환영 이래서 들어줄까? 아니지. 협회도 다 정보가 있지. 안 됩니다.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하려면 사실 요거 해결돼야 돼. 그러면 이게 해결되면 그때 뭐요? 이제 들어주겠지. 법적으로 며칠 안에 들게 돼 있다? 15일 안에. 지급된 때부터 15일 안에 들어라. 이거 쉬운 일 아닐 거야 이게. 요거 이뤄줘야 되니까. 쉽진 않아. 근데 시험에는 엄청 많이 나와. 현실성이 없는 얘기인데 이게. 이런 일이 있을까? 사고 내고 다시 재설정하고 이런 일이 있을까? 잘 없어. 도망가지. 응? 근데 시험에서는 냅다 계속 이거 물어본다. 벌어지도 않을 일이지만 15일 내 재설정해요. 15일 내 재설정해요. 지겨워 죽겠어? 지겨워 죽겠어? 저런 일 안 생겨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뭘 보시는가? 가로 7번을 별표를 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 쓰면 중개 완성이 됐다고 봐요. 그럼 부동산 사장님이 계약서 쓰는 날 요 뭐 하나 이렇게 칼라로 된 걸 뽑아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협회 공제에 들었을 때는 공제 증서. 저희처럼 서울 보증보험에 들었을 때는 보험 증서를 출력해서 계약서 쓸 때 갖추죠. 그리고 얘기하죠. 이렇게 문제될 건 없는데 혹시 잘못될 일은 없지만 잘못된다고 해도 저희가 보험에 들어놨어요. 2억까지는 물어주게 돼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으십니다라고 뭐예요? 얘기해 주게 돼 있어. 누가? 부동산 사장이. 누구한테? 손님한테. 언제? 계약서 쓸 때. 예. 그래서 개업 공인인증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 여기가 핵심. 당사자 손님에게 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줘. 저 2억짜리 보험에 들었습니다. 서울 보증보험에 들었어요. 1년짜리 들었어요. 이걸 설명해 주게 돼 있다고. 그리고 아까 저거 증서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계약서 작성한 파일을 보게 되면 그 파일이 주잖아 보통. 계약서 저 파일 요렇게 보면 거기 거의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 그게 딱 들어가 있어요. 요게 한 페이지짜리예요. 근데 어떤 부동산에서는 막 흑백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 저희는 칼라로 뽑아서 줍니다. 근데 요새는 거의 칼라로 뽑아주지. 흑백은 좀 그렇잖아. 1970년대 분위기가 나잖아, 흑백은. 근데 가끔 유튜브 보다 보면 옛날 막 흑백으로 된 그런 영상 같은 거 보여주는 데가 있어요. 에? 그럼 어떻게 그렇게 모르겠어요. 제 마음은 그게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 혼자만 그런가? 흑백으로 된 거, 칼라 아닌 거, 옛날 영상, 1970년대, 80년대 영상 같은 거 딱 보면 굉장히 뭐예요, 막 젊은 날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고,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조금 이따 현실 인식하죠. 그때부터 이 많은 시간이 흘렀구나, 이렇게. 예? 예. 자,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그 다음에, 뒤에 보조금 지급하는 건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이거.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잠깐 설명드려야 돼. 아까 2억을 보험에 들어놨더니, 판결 나기에 1억 주라 판결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억을 주잖아. 보험회사에 1억 준다고. 근데 2억을 보험에 들었어, 저희가. 저 2억 들어있어요. 근데 판결 나기를 3억을 지급해라 판결 나면 어떻게 돼? 보험회사에서. 2억만 주는 거야, 2억만. 그러니까 이 보험회사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한도 내에서만 지급하지. 몇 페이지냐면 요게 174페이지예요. 설정금의 한도 내에서만 지급해. 2억을 설정했다 그러면 2억까지만 준단 말이에요. 3억 판결 나도 3억 주는 게 아니고 한계지, 한계. 그러면 이 보증 설정 제도는 취지가 손님들을 보호하는 취지예요. 그런데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억, 4억 정도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손님을 보호해보자, 그런 제도지 손해입은 걸 100% 다 보전해주자 그런 취지는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2억을 갖다가 보증 설정했는데 3억 배상 판결이 났어. 그래도 보험회사는 2억만 주죠? 그럼 피해자는 지금 받을 돈이 2억 있는 게 아니고 3억 있죠? 나머지 1억은 누구한테 달라고 할까? 부동산 사장님이지. 그죠?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이 나머지 1억을 물어줘야 돼. 그죠? 그래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1억이라고 해도 왜 도망가는 거예요? 자, 1억 버는 게 어렵잖아요. 여기서 지금 2억 설정했는데 1억을 지급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1억 지급하고 구상권 들어오지. 예?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들이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잘 없는 거야. 아니, 대부분 돼 있어. 자기 명의 있지. 저도 저 명의 있지. 예? 명의 있는데, 가끔씩 이제 막 사선을 넘나드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계시잖아? 재개발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오늘은 그냥 완전히 막 엄청 많이 벌었다가, 다음 달은 뭐 깜빵이 갈 뻔하다가 막 이런 사람 있잖아. 그런 분들은 자기 명의로 재산을 계속 해두면 뺏길 위험성이 있죠? 그런 분들은 슬쩍 돌려놔, 이렇게. 그런 분이 되면 안 되겠죠. 응? 그래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두 가지 때문에. 자, 쉬었다 계속합니다.